오늘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은 명분 없는 야반 도주극이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직설화법을 다시 썼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후보자 임명으로 지명으로 명분을 쌓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속위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다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볼 때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6대 범죄에 관한 수사의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4,000건 내지 5,000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 이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면 충분하다 하는 의미에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손을 댄 곳은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3일 전에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4월 15일은 오늘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 이름으로 발의를 했고 5월 3일에 국무회의 공포 목표를 하고 있다. 지금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데 근데 오늘 그 전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니까 그럼 수사권에 대해서 누구한테 줄 거냐? 이게 대안이 없다. 이런 비판이 바로 나왔더라고요. 그 대안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어떤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검찰의 개혁인지 좀 의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미상대책위원장이 항상 하는 얘기가 육사의 한 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육사의 한 회가 문제가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럼 육사를 없애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육군을 없애야 하는 겁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법안 자체를 보면 무조건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데 중점이지 그에 대한 대안, 또 경찰에 대한 견제 이런 내용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와 관련된 6대 범죄랄지 이런 수사를 어디서 할 것인가? 그러면 말은 뭐 중대수사본부청이랄지 한국 FBI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걸 만들어서 폐지와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황운하 의원 말처럼 정말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지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4천, 5천 건을 무조건 경찰한테 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어떤 견제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를 하다가 죄가 안 된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한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피해자 측에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다시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막겠다는 거예요. 그럼 검찰에서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와 관련된 결정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럼 이걸 누가 견제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산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5월 3일 날 공표를 목표로 검찰의 수사권을 일단 뺏고 나서 그런 것들은 그때 생각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런 법이 사실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법안을 만들 때 야 5월 3일 날 공표를 한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법안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이건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검찰 개혁이라 하더라도 뭔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오전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김용민 의원 등 그리고 오영환 의원, 박찬대 의원인가요? 오늘 172명 전원 이름을 발의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국회 전쟁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앞서 김광선 변호사님이 대안도 없이 이걸 좀 밀어붙인 거 아니냐. 네. 브레이크 없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 민주당이 발의를 한 다음에 검찰, 대검찰 쪽에서도 곧바로 그 반박이 나왔어요. 한번 그 발의 내용을 봤더니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헌법에 보면 검사의 영장 청구권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장 청구권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낸 법안을 보면 아예 검사의 수사 권한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는 그냥 가만 앉아서 서류만 보고 영장만 청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당연히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안 수사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보안 수사도 그냥 경찰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발생했던 이은혜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검찰 단계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다가 이은혜가 살인을 했다라는 사건들이 밝혀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경찰이 한번 예를 들어서 그냥 뭉개기 시작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반부패 강력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장동 관련된 사건, 그다음에 이제 이 월성원전 1호기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이스타항공 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경찰로 넘어가 버립니다. 예. 그러면 3개월 시간이라 주는다는 것인데 지금 경찰이 도대체 어디에 수사를 해야 될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다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는 검찰은 손을 못 댑니다. 예.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영장만 발부해야 되고 기소만 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수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직접 수사해보지 않고 뭐 이거 서류만 보고서 과연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중대한 것 같은 경우는 공청회도 하고 무슨 뭐 청문회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법 형사 체계를 바꾸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안 거치고 청문회 한번 안 거치고 이렇게 법안을 딱 만들어서 지금 법조인들이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법안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예. 과연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이현정 의원님, 뭐 논평 중에 공개 수배된 이은혜가 살인을 딱 저질렀다 단정할 수는 없고요. 여전히 계곡 살인 의혹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나갔던 그 자막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이걸 대검찰청의 이 얘기는 최근 얘기가 아니고 저희 뉴스탑10 방송 직전에 나왔던 공식 입장입니다. 대표 발의안, 그 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그 법안을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대장동 사건 같은 의혹들이 바로 중단된다 이렇게 조금 전에 대검찰청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어제 열린 법사위에서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범계 장관을 향해서 이거 정권 비리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검찰에서 뭉개온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 권력형 비리 사건, 결국 이것을 이제 뒤엎으려고 이렇게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이 검수완박법을 처리를 강행하려는 거 아니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문제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하겠죠.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을 보니까 중대범죄의 피고인입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자, 그렇게 장관님, 소위 장관님, 수사기소 분리 장관님, 검수 자, 수사 못하게 장관님, 하는 것이다 자, 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검수완박 부패 완판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검찰의 중대범죄를 검찰이 수사도 못하게 하겠다. 그럼 조수진 세상에 의원님 검찰이 이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문명국가입니까?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게 그러한 질문이십니까? 아, 수사할 게 있습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수완박 갖고 어제 법사위 뜨거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오늘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하나 썼는데 잘 알려진 대장동 특혜 의혹 혹은 산업 블랙리스트 의혹 말고도 기동민 의원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불법 자금 수수 혐의 혹은 윤건영 의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이런 것들이 다 올스톱된다. 이 부분을 지금 법조계에서는 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를 했는데 그 172명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는 지금 여러 가지 기동민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최강호 의원도 있고 황운하 의원도 있고 또 김남국 의원도 있고 다양한 혐의에 의해서 수사받거나 지금 재판 중인 그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 검수완박을 하면 그것이 아무리 경찰 개혁이고 검찰의 힘을 빼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의 어떤 불법적인 혐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아까 대검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영장 청구는 검찰이 한다고 대놨을 때 예. 영장 청구는 여기 김광삼 변호사 계시지만 강제 수사의 기본이 영장 아닙니까? 예. 체포영장, 수색영장, 구속영장인데 이런 영장 청구를 검찰이 하도록 헌법에 되어 있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어떻게 따로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이 하거나 특별수사청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무조건 뺏고 보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3년 동안 뭉개다가 최근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야 지금 수사를 본격하고 있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그럼 왜 갑자기 했느냐? 그러면 그동안에는 검찰이 안 하다가 이제 검찰이 정신 차려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하는 것마저도 이제는 뺏어간다는 거니까 예. 그러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하면 저게 나온 것처럼 백윤규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검찰 수사를 안 받게 되는 거잖아요. 경찰에 가서 뭐 조사를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뭐 중수청 얘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수청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지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70년 넘게 안정적으로 진행돼 왔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심 또 일반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도 왜 신중노를 이야기하는지 그건 민주당 스스로 좀 깊숙이 돌이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을 지명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검수완박을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는지 되돌아봐야 된다. 박지원 위원장 얘기인데 여론조사 두 개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반대가 과반이 조금 넘고 찬성 38.2%입니다. 또 하나 더 만나볼까요? 이 검수완박 추진위를 뭐라고 보시냐? 43%가 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 물론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서도 37%가 됩니다만 일단 두 여론조사 보면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여론이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두 축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될 텐데 일단 국민들은 첫 번째 왜 지금 검수완박이냐라는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난 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이른바 검찰개혁을 주장을 쭉 해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에서 어떤 대선 과정에 대한 반성이나 새로운 쇄신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급등 상황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민생이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민생 개혁이나 그런 쪽에 힘을 쏟기보다는 이 검찰 개혁이란 이런 부분에 지금 이 집권 여당이 이렇게 전부 일치 단결해서 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크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쭉 말씀하신 이러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부분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쨌든 관련 기관들 그리고 여야 간의 대화들을 통해서 바꾸더라도 좀 이렇게 완만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꿔야지 이렇게 그냥 몰아치기식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갖고 있는 것이 뭐 국민들의 일반적인 좀 생각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 검수완박 부분에 대한 반대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다수 어떤 이 주된 부분들이 일부 정치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좀 표출된 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대검찰청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냈고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입법하기 전에 자신의 탄핵 절차부터 밟아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에 왔으니까 국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인부터 탄핵해달라 법안 내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부터 탄핵해달라. 오늘 근데 여기 계신 네 분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비판적이어서 제가 일부러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현정 의원님. 네. 박범계 장관 말처럼 검찰이 지금까지 중립성하고 독립성만 잘 지켰으면 이런 문제가 있겠냐. 김호수 총장부터가 문제인데 지금 와서 부랴부랴 저렇게 국회 찾아가서 나부터 탄핵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뜬금없다는 좀 느낌들이 다들 가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김호수 총장은요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정문으로 출근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지하 주차장으로 갔어요. 왜냐? 기자들 만나기 싫어서.
기자들도 뭔가 질문하면 기자들하고 막 싸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대선 있기 전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 문제라든지 대장동 문제라든지 그거 진행됐을 때 김호 총장 뭐 한마디 했습니까? 김호 총장이 뭔가 본인이 중립성을 위해서 독립성을 위해서 뭔가 노력한 게 있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일선 검사들도 우리 총장이 왜 저러시지? 갑자기 이렇게 세게 나가시지? 이런 이제 또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김호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검찰 총수로서 검찰의 수사권 자체가 박탈되는 상황에서 이걸 지켜만 보고 있다가는 본인한테 엄청난 책임이 돌아올 것 같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세게 나간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설득력이 솔직히 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나가서는 특히 나를 먼저 탄핵해달라라고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회의원들도 왜 이분이 왜 이러시지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호 총장이 정말 예전부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한 거 보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왜 제대로 못하냐 등등이 지적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확고한 주장을 하려면 과거에 내가 어땠는가 이 부분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정말 국민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 정말 앞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많다 이런 걸 설득해야지만이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강성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네. 요즘 김호수 총장 꽤 바빠서 이쪽 저쪽 좀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찾았고 사실 이 법안 처리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해외 순방 일정으로 조정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청와대 면담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럼 문 대통령도 결국은 이 검수완박 처리가 넘어오면 뭐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흐름인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민주당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해달랄지 시간을 두고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메시지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두고 보고 법안이 올라오면 이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김호수 총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법사위원장 만나서 민주당 출신 위원장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국회의장 안에서 뭐 하겠어요? 청와대 면담 요청? 청와대 면담 요청 들어주겠어요? 이런 형식적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것이 일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본다, 범죄자가 뭐 늘어난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예. 만약에 검찰 수사권이 뺏기면 경찰에서 어떤 견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죄가 없는 것을 결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입는 피해 그거에 대해 이의 신청했을 때 검찰에서 견제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걸 지적하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맞지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누굴 만나겠다 면담 요청했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예. 결단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봐요. 지금 거의 아까 뭐 제가 브레이크 없는 뭐 열차 얘기를 했는데 기다리고 법이 통과될까지 기다린 다음에 뭐 사표를 던지겠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의 결기를 보여주면서 정말 사표를 던질 거라면 오히려 타임이 이때 던지는 게 맞죠. 그렇지만 하는 어떤 지금도 늦은 걸 아닙니까? 만약에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좀 늦은 거죠. 늦은 예. 건데 지금 계속적으로 봐가면서 뭘 하겠다는 취지로 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김호수 총장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 172명 전체 발의로 검수완박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바로 대검찰청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이번 주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는 검수완박을 야반 도주극이라고 표현한 한동훈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